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갑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은주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로 선거운동의 양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의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자리로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분의 후보가 참석하셨는데요. 먼저 두 분의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강동갑 국회의원 후보 이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동갑 후보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될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출발해서 사회자가 드리는 세 가지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난 뒤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이어지겠고 토론회의 꽃이라 불리는 주도권 토론 후에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을 끝맺겠습니다. 각각의 발언과 질문 또 답변에 주어지는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시길 두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에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정해진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수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수희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동갑 구민 여러분, 제가 요즘 지역 상가를 방문하다 보면 식당마다 텅텅 비어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인사드린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정말 민망한 상황들인 거죠. 안 그래도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 줄을 서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 지혜로, 그 위대한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던 그 지혜로 그나마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에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4월 1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민생 파탄을 심판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대변하지 못했던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강동갑이 발전은커녕 외려 퇴보했다는 민심을 보여주셔야 할 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과 그리고 집권 여당의 오만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저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는 특히 강동갑은 정말 잠재력을 가진 좋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저 이수희 강동 발전을 위해 진정한 강남 4구가 되기 위해 오로지 강동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선미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동댁 진선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싸우고 계시는, 너무나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힘들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나
또 일본 수출 규제 때도 우리는 연대와 협력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사랑하는 강동주민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절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왔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손을 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강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강동의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석구석 편리하게 바꿔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이 키워주신 강동댁, 여러분이 내주신 과업을 이제 결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강동 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강동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인데요. 총 3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두 후보께서는 답변을 해주신 후에 상대 후보에게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그리고 보충 질문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성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습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진선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국회에서 공교롭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의 상황이 거의 국난이라고 보고 국난극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분야의 다양한 문제와 또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안에 사회적 대타협 TF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저는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게 또 생명을 잃게 되신 그런 고인이 되신 분들과 또 그분들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온 나라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정말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찬찬하게 그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고 대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문제들을 들어보면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전국에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체계화된 의료 체계가 그 큰 몫을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혜와 끈기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우리 질병관리본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청으로 질병통제예방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질병통제예방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를 각 학교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거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는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겪어보지 못한 위기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반기업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책 기조에 전폭적인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먼저 진선미 후보께서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방금 그 이수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다양한 대안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조금 더 빠르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노력이 정말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까처럼 극복위원회에서 공공펀드를 만들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협력 연구까지 촉진하고 네.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30초의 시간이 마무리돼서 네. 중요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관 부분보다는 민간 부분에서의 개발과 노력이 결국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죠. 지금 이런 그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해결책을 위해서는 저는 민간 부분이 민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이 많은 규제들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관 주도로 가기보다는 민간이 그 자유롭게 더 창의성을 발휘해 가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정당도 다를 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백신 개발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또 그 전문가들의 몫인 거고 정말 이 집권 여당이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백신 개발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경제 문제는 예외 없이 특히나 서민과 중산층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진선미 후보께서 더 관심을 가져셔야 될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속이시니까 그렇겠지만 경제 문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정책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꼭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수희 후보께서 진선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이내입니다. 예, 저는 계속 경제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IMF 위기를 겪어봤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정이 다 깨져요.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게 되는 건데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이 기업 정책으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식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힐 건지에 대해서 그 규모와 정도를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더 어찌 보면 국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여야를 떠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미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사회적 대타협 TF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큰 주체들이 있는 거죠. 사측과 노측과 또 시민단체와 또 정당 그리고 정부. 이 모든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각각의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주체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금에 대한 문제, 대출에 대한 문제, 또 지원에 대한 문제, 뭐 그 보험에 대한 면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도 다 같이. 네. 네. 두 후보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분야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 그래서 출산을 회피하는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월 전국 출생아 수가 26,818명으로 사망자 수 28,471명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돼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수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그 제일 큰 이유를 경제 불평등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혼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출산의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는 첫 번째 이거는 경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했더라도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온전히 지는 하는,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문화에서는 여성이 또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것이 여성의 몫은 아닙니다만은 여성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사회 문화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출산 휴가제, 출산 휴가를 이제 아빠도 같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것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 비용도 너무 높습니다. 결국은 경제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조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또 여성에 대한 약간의 그 여성의 문제인 것처럼 표현될 수 있어서 요즘은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늘 고민되어 오고 있는 문제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접어들은 지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강동 주민분들의 도움 덕분에, 지지 덕분에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그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 저출산위원회 만들어지고 국회 안에서도 저출산 특위 만들어서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외치는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을까? 우리 이수희 후보님이 거론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늘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거론하고 고민해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은 뭔가 근본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지금의 어떤 그 기존의 그런 관습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새로운 문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수희 후보가 이미 다 얘기하신 거 우리가 다 논의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아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수희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동구의 문제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까지는 지내다가 중고등학교가 됐을 때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제법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나 이 지금 우리 그 상일동역 근처에 굉장히 대규모 2만 세대가 되는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인프라 대책에 말씀을 주시죠. 네, 지금 그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강동이 굉장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재건축을 통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큰 세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동은 다른 서울의 지역들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새롭게 들어와서 인구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그런 긍정적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후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조금 더 과밀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초등학교도 증축이 되고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후보님이 뭔가 과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지금 과밀해서 배정에 어려움이 있는 곳은 오히려 고덕이나 상일 쪽이 아니라 명일동 또 그 암사동 이런 쪽 고덕동 이쪽 부분이어서 실제로 근거리 배정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더 인구가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육청과 합의해서 증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선미 후보께서 이수희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제 후보님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 저출산에 대한 저출생에 대한 부분 원인들을 거론할 때마다 마치 청년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월세 임차 보증금의 정책 대출 한도를 상향시키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우리 미래통합당이 마치 그 전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호도하시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보수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한 가정이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통합당이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청년의 의지, 이것은 청년의 의지 이전에 경제의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통합당에 다를 바가 전혀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주거 안정이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주거가 안정이 돼야지 가능한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비용과 관련해서 우리 통합당에서도 청년들의 대책으로 이런저런 고민들과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뭐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박원순 시장만 그런 게 아니죠. 이 정부가 그런 거죠. 공급을 막고 있는 이 주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다시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자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경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와 시니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선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 청년층과 시니어층이 경쟁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들, 심각한 어떤 취업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과 시니어층이 취업하는 직종이 상당히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결국은 청년층과 시니어층의 각각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들이 더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지금 현재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단 청년과 어떤 시니어들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용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사측은 보다 더 고용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도 또 본인들이 양보할 건 양보하는 이런 타협을 이루어낼. 네. 네. 이어서 이수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시니어라 그러면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거나 뭐 아니더라도 일자리가 있어야만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시니어 일자리 정말 절실하죠. 그리고 빈곤 노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그 일자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아무리 최저임금이 뭐 급격히 인상이 됐다, 그 인상으로 해서 자리도 줄고 또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벌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의 기회 자체가 뭐 기회 자체가 불평등한 경우도 있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20대 청년들이 제 취업 때문에 바빠요. 정치에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라는 답변들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청년 고용을 위해서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돼야지만 청년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을 저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업계, 기업계의 요구를 우리 이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 경제 위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는데요. 보충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후보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진선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조금 더 살아가는 분들의 어떤 그 생활 유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용 정책 남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당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그 임금 피크제니 이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진선미 후보께서 사회적 대타협 얘기를 하면서 기업과 노사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이제 대타협이 돼야 되는 게 세대 간의 대타협도 지금 필요한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당 한 가구에 4인 가구 1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또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그 재정을 메워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그 연도는 잊었습니다만 아마 올해부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청년 한 명이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수가 1인을 넘어섰다는 거죠. 예, 이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넓게 봐서 대타협에 있어서는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세대 간의 그런 문제 제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이제 정년의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인데 경기가 잘 부양이 돼야 이런 갈등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경제를 어떻게 타개하는 거죠. 예.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수희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진선미 후보께서 일자리 해결,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두고 갈등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일자리 현황판 청와대에 붙여놨다가 안 나오기 시작한 게 꽤 됐는데요. 이걸 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근거는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일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문제가 어떤 세대와 청년과 시니어의 어떤 갈등이라고 먼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단기간적인 드러나 있는 현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일자리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제1순위로 만들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도 너무나 당연하죠. 경제가 제대로 된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경제가 전 세계가 위축이 될 때는 결국 이 모든 주체들이 후보님도 지적하다시피 각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하는데 늘 한쪽에서 어떤 기존의 정책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올바른 정책의 문제가 제기가 돼야 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제대로 될 텐데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은 강조되지 않고 자꾸만 구조적인 변화에까지도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는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동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동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공약 발표 후에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공약 발표에는 2분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은 30초, 모든 답변은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수희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동을 키우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민원의 날을 정해서 우리 강동 구민들과 함께 민원을 듣고 저의 공약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어떻게 다시 정비해서 추진할 것인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민원은 언제라도 달려가서 듣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 문제 주민들과 함께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동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확실하게 떠오르는 건 없지만 막연히 선사유적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사동에 이런 선사와 첨단의 만남, 한강과 숲의 만남을 테마로 한 이런 랜드마크가 되는 선사 테마파크 플랜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 쇼라고 하는 레이저 쇼를 하는 설치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 서울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외국인들도 강동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의 상권도 개발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강동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진정한 강남 4구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선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밀학급 해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저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약에 들어 있는데요. 후보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의 방법을 타 지역 학교를 강동에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그 공약을 내세운 것은 강일동 학교부지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요즘에는 이제 추세가 또 그 아이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초중고라든가 중고를 같이 한 그 운동장 안에 교내 안에서 세우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어느 특정 학교를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타 구에 있는데 지금 그쪽은 아이가 줄고 있어서 지금 그 학교 재단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다 주민들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시의원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서울시 교육감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우리 그 강동 갑 지역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가 동일 학군 내에 좀 넓게 있다 보니 그래서 이걸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어느 동네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상일동역 지역의 2만 세대의 경우에 이것은 뭐 지금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과밀이 되면 중고등학교 과밀은 명백한 거죠. 네, 계속해서 진선미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후보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조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 문제들은 어느 부모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나 어떤 의견들을 주셨지만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석동의 어느 곳도 이미 학교가 있다가 옮겨간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정치인과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차이는 정치인은 그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과정은 행정적인 면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국회의원이라면 행정보다는 정치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보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뒤에도 주도권 토론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9호선 그 4단계 조기 착공에 대해서 4년 전 진선미 후보께서는 조기 착공 시기를 언제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주민 간담회에 보면은 계속 그 날짜가 늦춰지고 있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애초에 그런 공약을 하실 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셨던 건지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주민들의 것을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기보다 저는 그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서울교육감에게 요구를 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진선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지난 4년간 강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예를 들면 뭐 학교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우리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학교마다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그 학교의 사람들과 또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내고 입법까지 해결해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강동댁 또 여러분이 내주신 그런 과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강동의 교통 인프라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말 오랫동안 노력해서 지하철 사업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일동 추가 연장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지하철 9호선 4단계 조기 착공 이루어낼 겁니다. 5호선, 8호선 연장 사업 조속히 마무리하고 직결화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만들겠습니다. 제가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수많은 학교의 환경들을 개선해 왔고요. 그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강동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첨단 업무 단지, 강동 일반 산업 단지를 클러스터로 연계해서 강동을 수도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강동댁 진선미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수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9호선 그 4단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그 각 지역마다 6,408억 예산 확정했다 그러면서 9호선 청신호가 뭐 밝아졌다라는 그런 현수막들을 봅니다. 그러면 진선미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산 확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스스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배정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강동이 새롭게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15년 이후로 모든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들은 것이 그 9호선, 지하철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문제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누가 만들어냈나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렇게 모든 부처들 쫓아다니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6,40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저는 확정이라는 표현과 확보라는 표현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확정과 확보는 내가 직접 노력해서 만든 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미 이제 이렇게 기재부와 다 합의가 됐고요. 국토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기본 계획 승인이 곧 나오거든요. 고시가.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얼마 뒤면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이수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본계획 승인 고시가 앞으로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란 말을 썼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선미 후보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15년 말에 신동 의원께서 2016년 예산에서 그 예비 타당성 용역비를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2016년에 이수희 후보님, 네,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진선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서 온갖 오해와 또 여러저런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강동을 돌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주민분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만 후보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 제가 그 강동에 간 2015년에도 사실은 예타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 예타를 심사하는 사업 안에도 잘 안 들어 있었습니다. 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강동구청장님과 함께 이 문제 주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일명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다음으로 아버지가 하신 그 다음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거를 마구 추진해서 9호선이 뒤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강동구청장님이 국책사업인 그 세종 고속도로의 굴착 허가를 끝까지 버텨내면서까지 그 예타를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물론 주민들과 함께요. 그것을 알아주셔야죠. 네. 네, 두 후보의 차분하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제에 제약 없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호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후보자에게 각 5분씩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진선미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후보님께서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강동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까 그 선사유적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진행되고 있거든요. 4년 전 저의 공약 안에도 그 암사 주변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초록길이라든가 뭐 암사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 또 구청장과 또 시의원님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공약들을 또다시 이렇게 강조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암사동 쪽에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절이라는 이름의 마을에 호상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뭔가 발전하길 바라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에서는 상호 주도권 토론에서 진선미 후보께서 아마 굉장히 그 국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저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예,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데 맞네요. 네. 지금 하시는 그 선사유적지 개발하는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청장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암사동 선사유적지에 갔을 때 공원 개발이 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2017년 말에 2017년 12월 1일 날 공원 착공식은 했었죠. 근데 그때가 왜 하필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착공식을 했냐는 겁니다. 부랴부랴. 그리고 착공식 이후에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강동구청이나 진선미 후보께서 이 선사유적지를 강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발하시고 있는 건지 그런 그림은 있는 건지 아이디어는 있는 건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문화재가 제가 한 이건 제가 주도하는 토론이니까요. 공약은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지금 하고 있던 공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공원과 관련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우리 선사유적지가 수천 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들이 발굴되고 있는 건 아세요? 네, 발굴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할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이제 그 규제가 많은 곳이죠. 또 암사동이 네.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는 풀 수 있는 규제도 있고 풀지 말아야 될 규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을 문화재가 바닥에서 나온다니까요. 문화재를 파괴해가면서 이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문화공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한강과 숲의 만남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고덕숲 그것도 강동구청장께서 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구청장이나 이전의 의원들이 했던 그 사업을 제가 깡그리 무시하고 뭘 새롭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이거는 슈퍼트리라고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이 낮에는 위에 구름다리처럼 선사유적지나 우리 한강숲이나 이런 데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녁에는 레이저 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민간 기업가의 조인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큰 그림에서 뭐 이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텐데요. 이런 그림에서 강동구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사시장까지도 상권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암사동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뭐 소외감이라 그럴까요? 아니 그런 텃밭만 보는 아까 것보다는 호상놀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공약에서는 제 공약에 대한 보충 질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아니고요. 주도권 토론이라서 제가 네. 궁금한 걸 여쭤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상놀이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호상놀이는 사실 암사동이 그 바이절 마을이라서 서울시의 무형문화재 1호예요. 그런데 늘 그 부분이 자랑스럽지만 또 여전히 잘 지원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답변을 안 하시네요. 네. 상당히 두 분의 토론이 진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수희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4년 전에 저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4년 전에 진선미 후보께서 서울 세종강 고속도로를 막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얘기한 것이 싱크홀처럼 뭐 이런 공사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건설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강동 갑 주민들 목숨 거는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4년 전에 진선미 후보께서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신 건지 이 자리에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제1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제2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얘기하시면서 그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9호선에 관련된 그 계획된 그 선과 이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1km가 중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된 것을 제가 그 당시도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어떤 곳은 그 고속도로가 진행되면 당연히 파야 되는데 지하로 가잖아요. 근데 그 지하로 파는데 그 지하철 9호선으로 예정된 구역하고 불과 70cm 정도가량 떨어진 곳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 신동우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도 후보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잘 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그것을 문제 제기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마구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안전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양쪽에서 지하철 지나가고 그 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연약한 기반 속에서 이것이 과연 사고가 나지 않겠냐. 그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싱크홀 사고가 엄청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싱크홀 사고는 이런 고속 그 도로 공사가 아니라 지하철 공사로서 났던 것이고요. 오, 이거 그러면 지하 보도예요.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럼 주민 목숨 담보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그분들을 다 불러서 막 문제 제기하고 간담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그 당시는 민자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자는 뭡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안정성에 대해서 당신의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자로 그냥 막 추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거 우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어떻게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 노선을 정확하게 띄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한 거기가 구간이 고속도로라는 거 지하로 가는 거 아시죠? 설계 변경이 지금 됐다는 취지이신 건데 네, 지하로 가는 거 아세요? 그러면 당시에 애초부터 설계 변경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안 애초부터 하셨어요? 맞지를 말았어야죠. 아니 그분들이 안 하셨으니까요. 설계 변경을 하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마구잡이로 아니 지금 설계 변경을 누구도 안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애초에 가능했던 공사인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추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선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진소미 후보에게 의지해서 이 주민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남에 있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그분하고 의지를 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 왔어요. 아니 강동 갑에 국회의원이 엄연히 있는데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의원들의 의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탰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단순히 안티라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게 이수희 후보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들으신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당 의원이 있는데 버젓이 있는데 야당 의원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국무총리 만나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국무총리 만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만나고 박원순 시장님 만나고 김동연 기획부 재정장관 만나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까지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네, 두 후보의 열띤 주도권 토론 보셨습니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발언을 하시면서 아마 아쉬운 점도 많으시고 보충하고 싶은 내용들도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후보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동갑 구민 여러분,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 사실 아닌데 왜 저거 반박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시간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주민들, 구민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이번에 기호 2번으로 바꿔주십시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수희, 주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 정말 야무지게 풀어내겠습니다. 지난 4년간 많이 답답하셨죠? 실망하셨죠? 화나셨죠? 또 이 정부의 오만함에 정말 내로남불이다, 위선적이다, 너무 화가 많이 나셨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서울시장, 구청장, 시의원들, 구의원들, 강동구를 위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 강동갑 주민들의 민심입니다. 오히려 하남시가 강동보다 더 발전했다는 얘기까지 듣습니다.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강남 사구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낙담들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동갑 인구 분포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평평한 이런 대지 상태들로 봐도 그렇고 참 발전 가능성이 많은 잠재력을 많이 가진 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10년 동안 발전은커녕 외려 퇴보했다는 것도 민심입니다. 이번에 바꿔주십시오. 기호 2번 이수희로 바뀌면 대한민국
또한 강동이 바뀝니다. 잘 사는 강동, 행복한 강동, 아이 키우고 싶은 강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선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강동 주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그동안 지하철 9호선과 관련된 수많은 오해와 억측을 잘 견뎌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온전히 우리 강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걸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9호선 연장 문제, 또 조기 착공 문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분들, 물론 그 이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던 주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 선출직 국회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그 책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문제는 늘 어려움이 있지요.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804억 확보된 거, 확정된 거 저희가 먼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증액이 또다시 심사가 미뤄지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세종까지 찾아다니고 관련된 부처들에게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 일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알려서 그래도 빠르게 마무리가 돼서 적어도 4월 안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승인되고 그것이 고시로 나와서 계획 설계와 또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이 키워주셔서 제가 행정부에 가서도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 행정부에 있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저는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강동댁 진선미 믿어주십시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론회 순서 모두 여기까지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선거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후보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